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모스펫을 하면서 모스펫에서 이제 중요한 게이트 쪽에 이제 올리고 MOS에서 게이트 바이오스에 따른 차지가 어떻게 최근에 유지가 되는지 봤었고, 그 와중에서 좀 한 가지 이제 인버전을 기준으로 이제 우리가 인버전이라는 얘기는 이제 이 채널이 기존 알고리즘을 피해서 이제 N으로 가거나 혹은 N에서 P로 가거나 하는 P로 바뀌는 현상이 이제 일어나는 시점인데, 그 시점이 돼야지 이제 이 채널이 커런트가 시작한다, 온이 된다, 나오지 보는 그런 기준점이었죠. 근데 그런 기준점에서 봤을 때, 그래서 보면은 그리고 우리가 그 기준점에 해당하는 그러면 전압을 얼마냐, 그럼 어떤 인버전에 해당하는 정의를 알겠는데, 그거를 실제로 우리가 내부에서 전압을 얼만큼 가해줘야 그 인버전이 부드러운 것이냐 하는 게 이제 이 스페셜드 볼티지라는 거였죠. 그래서 이 스페셜드 볼티지라는 걸 이제 정의를 하는데, 얘가 이제 두 가지로 정의했죠. 하나가 반도체에 가해지는 실제 반도체가 받는 전압 플러스 반도체 앞에 있는 이 게이트 옥사이드에서 들어가는 전압, 그죠? 그 두 개의 합에 해당하는 만큼의 전압을 외부에서 가해져야지 이게 실제로 인버전에 해당한다. 근데 이건 이제 우리가 아이디어하게 이제 이거를 풀었을 때고, 실제로 이제 두 가지 요소가 있었죠. 플랫밴드 볼티지라고 하는 약간 이제 실제 반도체를 만들 때 발생하는 현상이죠. 그죠? 심플하게 이제 이 워크 펑션의 차이 때문에, 반도체와 메탈의 워크 펑션 차이 때문에 생기는 요 효과도 있고, 그죠? 이건 뭐 되게 다 단순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인터페이스 차지라고 불리는, 그죠? 게이트 옥사이드의 어떤 불안전성, 그죠? 게이트 옥사이드와 실리콘 사이에, 반도체 사이에 계면의 불안전성 때문에 생기는 그런 차지가 또 추가로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요소를 더해주면은 총 VT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이 위에 이 값은, 이 이론적인 값은 우리가 구하기가 어렵지 않다고 했었죠. 높이 농도나 이런 걸 알면은 뭐 그냥 심플하게 구할 수 있었는데, 이 비이상적인, 그죠? 논 아이디어라는 효과를 두 개 다 더한 토탈 VT는 사실은 예측하기 어렵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뭐 VT를 예측하고 혹은 뭐 좁힌 농도로 뭐 정확히는 우리가 모를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 거, 그죠? 혹은 이 반도체와 금속 차이의 어떤 레벨의 차이, 이런 효과를 다 그냥 우리가 통틀어서 좀 약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 캐피시터 측정을 했었죠. 캐피시터 측정. 어차피 이게 사실은 여기서 이거 측정하려면은 이 CI라는 값이 있잖아요, 그죠? 어차피 이거 알아야 되고, 그죠? 캐피시턴스라는 걸 우리가 측정을 함으로써 이 몇 가지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이론적으로 예측하지 못하는 어떤 실을 만들어봐야 알지 않습니까? 이 실리콘 옥사이드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들고 보니까 이게 실제로 얼만큼의 얘가 이제 스페셜 볼티지가 필요할지는 사실은 이제 예측하기가 어렵거든요. 그 실제로 이게 얼만큼 필요할까를 우리가 이제 알기 위해서 이 캐패시턴스라는 걸 측정합니다. 그죠? 캐패시턴스를 측정을 사실은 이제 못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이제 여기 한쪽이 이제 전극이고, 이제 반도체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극이 이렇게 붙어 있다고 생각하면은, 전압이 이제 우리가 걸릴 때 보통 이제 이 앞에서 얘기했지만은 요 제일 정확히 높은 부분에 걸릴 거 아니에요. 이 양쪽에 이제 차지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제 걸리는 거를 이제 이용해서 우리가 그 Q값을 알 수 있죠. Q, 그죠? 전압을 변하는 값. 가해준 전압에 따라서 여기에 쌓이는 전압이 얼마인지를 측정하면은 그게 캐패시턴스가 나오는 거잖아요. 캐패시턴스를 알 수 있는데, 그 캐패시턴스가 지금 두 가지 요소가 나뉘죠. 여기서, 그죠? 캐패시턴스를 유발하는 구간이 두 개가 있다. 그죠? 하나가 이 인슐린, 얘는 당연히 캐패시턴스를 유발하겠죠. 또 하나는 반도체 쪽에서 이 디플레이션 레지원에 해당하는 부분, 그죠?
두 군데 영역에서 이 캐패시턴스를 유발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게 직렬로 연결돼 있죠. 전압을 이제 이렇게 가지니까 우리가 그럼 이렇게 전압을 가해주면은 전압의 가해질 방향으로 보면은 이 옥사이드와 이 반도체는 직렬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럼 직렬 연결이기 때문에 총 전압을 구하면은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단순히 두 개의 캐패시턴스를 더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약간 두 개 더한 거 분의 수 곱한 거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심플하게 보면은 이 각각의 캐패시턴스를 분리해서 그렇죠? 옥사이드 캐패시턴스와 반도체 캐패시턴스를 분리해서 보면은 그 값은 사실은 되게 심플하게 나와요. 그죠? 우리가 원래 보면은 이제 이 캐패시턴스의 정의가 사실 그렇죠? 이 C는 27선 곱하기 D분의 A였죠. 지금 D분의 A인데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캐패시턴스가 단위 면적당 캐패시턴스로 이제 치환하면은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C분의 A를 이제 C로 하는 거예요. C분의 A가 C가 됩니다. 그죠? 단위 면적당으로 보니까 우리가 그냥 심플하게 보여요. 그러면은 얘는 그냥 D분의 입시는 되겠죠. 그죠? D분의 입시는이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 입시분이라는 건 이제 유전 상수죠. 상수 물질에 따라서 바뀌는 진공에서 돌리는 것이 있지만은 그 진공이 아니라 어떤 물질이 있으면은 그 물질 내부의 원자들이 이제 내부 전기장에 반응해서 분기를 일으키잖아요. 과연 전자와 전자핵이 그렇죠. 그런 거에 생기는 어떤 물질마다의 다른 반응 때문에 생기는 그런 어떤 상수적인 물질에 따라 정해지는 이게 물질에 따라 정해지니까 옥사이드는 옥사이드에 해당하는 값, 실리콘은 실리콘에 해당하는 값, 그렇죠? 반도체에 해당하는 값이 있겠죠. 그리고 D는 이 전압이 가해지는 방향으로의 길이죠, 길이, 그죠? 그럼 여기서는 이 옥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 옥사이드의 두께, 그죠? 요만큼 이 D가 되겠고, 그죠? 옥사이드의 두께가 되겠죠, 이거는. 실리콘에서는 이 디플레션 레지언에 해당하는 거니까 디플레션 레지언이 믹스가 되겠죠, 그죠? 디플레션 믹스가 W. 그래서 캐패시턴스를 이렇게 분리해서 보면 사실은 각 층에 따른 캐패시턴스 자체는 되게 심플하게 표현이 되죠, 사실. 그렇죠? 캐패시턴스 자체가 되게 이론적으로 정의가 잘 되는 거니까 사실. 자, 근데 이게 이렇게 놓고 보면 되게 심플해 보이는데 실제로 우리가 측정을 해보면은 좀 다르게 나오죠. 그렇죠? 측정해보면은 모양이 우리가 가해주는 전압에 따라서 캐패시턴스를 그냥 측정하는 게 아니라 가해주는 전압을 바꿔가면서 측정을 하는데 여기서 가해주는 전압은 이제 게이트 전압이 되겠죠. 그러면 전압이 이제 이렇게 전압에 가해지는 거니까 이렇게 가해지는 거니까 게이트 전압에 해당하는 전압이겠죠. 이게 전압이 가해지는 거에 따라서 이게 일정하지가 않고 중간에 이렇게 쑥 내려갔다 올라오는 그런 구간이 생기죠. 그죠? 원래대로 생각해보면은 우리 앞에서 구한 거는 요거였잖아요. C는 이제 CI 더하기니까 요거였죠 원래. 그죠? 구한 게 이거였는데 얘가 왜 이렇게 움직이냐? 생각해보면은 이게 앞에서 봤을 때 이 전압이 지금 마이너스 1 구간이죠. 여기는 지금 스트럭 어큐뮬레이션 구간이죠. 인버전 구간이 아니라 어큐뮬레이션 구간입니다. 여기는 그죠? 그러니까 어큐뮬레이션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디플레이션 되는 영역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큐뮬레이션이 되면은 사실은 이 반도체 쪽 구간이 전부 다 이렇게 반대로시면서 여기 전체가 약간 다 메탈리크 이렇게 나오는 거 생각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캐패시턴스가 나타나려면은 얘가 이제 뭐 금속 같은 게 아니라 이제 인슐레이트한 게 있어야지 차지가 그 양쪽에 모이는 거잖아요. K라는 것 전기 자체가 어떤 걸과 기준 가운데 있으면 그 양쪽으로 플러스나 차지가 모이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약간 좀 인슐레이팅하지 않고 컨덕팅하면은 차지가 양쪽에 분리되는 게 아니라 그냥 흘리겠죠. 여기 전하가 캐패시턴스가 생기려면은 전하가 분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쿨레이션이 일어나는 데서는 반도체 쪽에서 차지가 분리가 되지 않고 그냥 전력이 흐르는 거예요. 그 구간에. 뭐 캐패시턴스라고 정의할 만한 게 없죠. 그러면 어쿨레이션 되는 구간에서는. 그죠? 캡이 되려면은 거기에 이제 저항이 그러니까 인슐레팅한 부분이 있어갖고 그걸 기준으로 차지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눠져야 되는데 얘가 전류가 그냥 자전류로 풀려버리냐면은 전류가 전화가 분리되는 게 아니라 그냥 움직여서 그냥 일정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이 CD 값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CS, CD 반도체라고 되니까 CD로 표현과 CS가 똑같습니다. 얘가 그냥 이제 정할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냥 총 토탈 캐피시턴스가 그죠? 그냥 C가 그냥 CI예요. 그냥 인슐레이터밖에 안 남아있는 건 똑같습니다. 그냥 그죠?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 어클루전 되는 구간에서는 그냥 거의 일정하게 그냥 CI로 그냥 일정하다. 일정하다 되겠다. 근데 마찬가지로 사실은 우리가 만약에 스트롱 인버전으로 가면 인버전 아주 강하게 있는 상태다. 근데 그때도 어큐레이션이랑 사실은 동일한 현상이 생겨요. 왜? 인버전은 강하게 됐어. 그러면 여기에 이제 분명히 이 디플레이션 구간이 있긴 하지만은 그 디플레이션 된 구간 안에 뭐가 있죠? 프리캐리어죠. 프리캐리어. 전자 같은 게 전자가. 그죠? 여기 전자가 많이 있으니까 그죠?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전압을 가진 한들 전자가 이제 한쪽 이렇게 움직일 뿐이지 한쪽으로 얘가 이제 양쪽에 플러스 마이너스 차지를 이제 이거서 여기도 메탈이 패시는 거잖아요. 전자가 이제 많이 생기니까 인버전에서는 전자가 이제 많이 있으면 여기 사이에 전자가 많이 있어. 얘는 그냥 우리가 전압을 얘가 양쪽에 가해주면 그냥 한쪽으로 움직여 흐를 수가 있잖아요. 움직일 수 있는 전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반도체 캐패시턴스가 정의가 안 된다. 정말 수가 없다. 그래서 반도체의 캐패시턴스가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본 이런 회로를 실제로 그리는 구간은 어디냐? 회로가 실제로 적용하는 구간은 어디냐? 그거는 반도체 쪽에서 완전 어클루션도 아니고 완전 인버전도 아니고 그 사이에서 뭔가 프리 캐리어가 별로 없고 약간 좀 인슐레팅한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는 구간. 그죠? 여기 구간. 흔히 말하는 뭐 디플레이션 구간. 그죠? 거기서 이과가 강하게 나타나겠죠. 디플레이션. 혹은 여기 인버전. 캐리어가 별로 없는 구간에서만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반도체의 캐패시턴스가 유효하게 적용될 수가 있겠죠. 이때 보면은 우리가 이 형태를 봐봐요. CI 더하기 CD 분의 CI CD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제 1 over C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으로 보면 되냐면 여기서 이 CD가 여기서 이제 뭐 이 어큐레이션과 인버전 구간에서는 얘가 이제 무한으로 커진다고 보면 돼요. 이 값이 무한으로 커진다 이게. 왜? 이게 보면은 이 W 값이 이 CD가 이렇게 적용되잖아요. 디플레이션 믹스의 그 길이에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인버전과 어큐레이션에서는 이 디플레이션 예정인 게 없잖아요. 얘가 거의 0으로 설정하잖아요. 이게 0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없다. 그러면은 이 CD 값은 엄청 커지는 거죠. 거의 무한에 가깝게 되겠죠. 무한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역수는 얘는 0으로 가죠. 이게 0으로. 그러니까 이 C와 CI가 그냥 똑같아지겠죠. 그러면 이 뒤에 0이 되버리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플레이션과 인버전 구간에서는 그냥 이 캐패시턴스는 다 그냥 이 옥사이드 캐패시턴스랑 똑같다. 로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얘가 이제 이 위스가 이제 그러면 이제 디프레션 레전이 들어가면서 W가 0이 아니게 될 거잖아요. 점점 그죠? 디프레션 레전이 점점 커지는데 우리가 앞에서 그런 얘기 했었죠. 이 디프레션 위스가 무한정 커질 수는 없다고. 이게 커질 수 있는 한계는 사실은 인버전에 도달하면은 이 위스가 커지는 거는 더 이상 위스가 커지지 않는다. 인버전 이후에는 위스가 커지기보다는 프리캐리가 생기기 때문에 딱 인버전까지가 되는 순간에 이 W 값이 맥시멈을 갖게 된다는 이런 얘기를 했었죠. 앞에서. 그죠? 디프레션 위스가 맥시멈 값을 갖게 돼요. 근데 그 얘기는 뭐예요? 이게 어떤 맥스 값을 간다. 이게 맥시멈 값으로 간다. 어떤 이게 맥시멈 값을 갖게 되면은 거꾸로 얘는 미니멈 값이죠. 그죠? 역수로 관계니까 지는 디프레션 레전이 맥시멈 친다. 어떤 인버전에서 맥시멈 되는데 그럼 그 경우 캐패시터는 거꾸로 오히려 최소값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CT 미니멈이라는 값으로 이제 표시합니다. CT 미니멈, 그죠? 인버전에서 그래서 이제 맥시멈이 되면서 반드시 캐패시터는 미니멈이 되는 그 순간, 그죠? 그 미니멈 값이 존재하는데 얘가 그러면은 우리가 미니멈이 되면은 마찬가지로 이 총 캐패시턴스, 토탈 캐패시턴스도 왜냐면 이게 역수로 더해지기 때문에 얘가 이제 미니멈이라는 얘는 얘가 맥시멈이라는 소리고 그러면 얘가 제일 작아지는 소리잖아요. 그죠? 역수로 더해지니까 이게 지금 전부 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점점 이 W 값이 증가하면서 이 토탈 캐패시티가 점점 감소하고 그죠? 그러다가 이 W가 맥스가 되는 인버전이 되는 구간의 순간에 얘가 미니멈을 찍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미니멈 값을 이제 이렇게 표현했다. 인데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봐야 되는 게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이제 함정이 있는 게 이 미니멈 값이 이렇게 실제로 나오긴 합니다. 측정했을 때 나오긴 해요. 근데 그 값이 이건 것도 맞아요. 그죠? 이건 것도 맞아요. 미니멈이 있습니다. 값이. 왜냐면 이 조합에서 이 CD에 어쨌든 그 최소값이 이제 CD 미니멈 값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이 W 맥시멈에 비해서 근데 이게 정확히 인버전에 해당되냐라고 하면은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여기 잘 보면은 이 그래프 잘 보면은 이 인버전이라면은 우리가 전압을 가해줬을 때 그 VT를 가했을 때 인버전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보면은 VT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그죠? VT가 여기 있습니다. 잘 보면은 지금 VT가 이 미니멈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죠? 미니멈보다 약간 더 위에 있습니다. 그죠? 여기를 우리가 이제 VT로 표시를 했어요. 그죠? 왜 그러냐? 약간 위로 가는 거는 여기는 이제 CD가 2 곱하기 CD 미니멈이 되는 순간 입니다. 그죠? CD 미니멈은 2배가 되는 포인트, 최소값의 2배가 되는 캐패시턴스를 반드시 가지는 위치에서 우리가 얘가 이제 여기서 스레시홀드 볼티지 플랫보다 스택 된다. 얘가 인버전이다.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앞에서 얘기를 할 때 뭐를 가정에 쓰냐면은 저 앞에 보면은 답답한데 여기서 뭘 가정했냐면은 이 차지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차지를 구했죠. VT 할 때 차지를 구하는데 뭘 하나 가정했어요. 여기서 사실은 인버전인 순간에는 이 캐리어 양이 적기 때문에 얘를 무시하자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모르겠는데 우리가 차지를 계산할 때 인버전 되는 순간에서 차지를 다 이 디프레션 레지언에 있는 분폐 영역에 있는 이 스페이스 차지로 보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기는 당연히 근데 스페이스뿐만 아니라 이 프리캐럴 느낌 있잖아요. 인버전이 되는 순간이라서 많지는 않지만 사실은 많지는 않지만 있단 말이에요. 이 차지가. 특히 인버전 되는 순간에는 이 차지 양이 뭐랑 똑같아요? 이 옆에 있는 이 스페이스 차지랑 똑같겠죠. 왜냐면 인버전 된다는 얘기는 이 P를 주는 얘기하면 P타입 캐리어랑 양이랑 N타입 캐리어가 똑같아지는 거잖아요. 이 표면에서. 똑같다는 얘기는 이 P타입 캐리어를 만드는 그 도핑 농도가 결국에는 이 P타입 도펀트 양에 의해서 오는 거잖아요. P타입 도펀트 양이 결국에는 스페이스 차지의 농도가 똑같죠. 그래서 이게 잘 보면은 여기서 뭘 그려야 되냐면은 우리가
이 캐패시터스는 결국에는 전압을 가했을 때 얼마큼을 차지가 움직이냐 이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전압을 가해줬을 때 이 공平영역이 있는 뿐만 아니라 그렇죠? 그 안에 이제 사실은 미량이지만은 같은 양의 이 프리큐리어 전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 P타입 퓨전 봤을 때 우리가 P타입 퓨전 전자가 되겠고 N타입 퓨전 홀이 되겠지만은 그죠? 근데 걔네가 결국에는 움직이는 것도 사실은 아예 무시를 하면은 안 되겠죠 원래는. 그죠? 걔네에 대한 영향이 그죠? 이 캐패시턴스가 2배로 마치 증가한 것처럼 보이면 왜냐면 움직이는 전하가 2배니까 Q가 2배가 되니까 우리가 Q는 CV인데 그죠? 이 Q는 CV잖아요. 이 Q가 2배가 되면은 C도 2배 되겠죠. 같은 자료가 있을 때 Q가 2배라면 C가 2배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 CD 미니멈이라는 이 디프레션 위스의 맥시멈의 관비라는 그 값이 이제 해당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는 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안에서 움직이는 모바일 캐리어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 모바일 캐리어의 영향 때문에 Q가 2배가 되면서 이 실제로 이 CD가 2배로 정된다. 그죠? 이 VT에서 VT가 실제로는 이 미니멈 값이 아니라 측정했을 때 최소값에 해당하는 요 값이 아니라 최소값보다 살짝 위에 있는 요 값에서 이제 우리가 VT를 얘기를 한다. 있는 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야. 반도체를 볼 때 이런 식으로 캐패시턴스 측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여기서 측정했을 때 이렇게 하고 보니까 지금 제일 큰 값에서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 값을 보면 우리가 이게 옥사이드의 캐패시턴스구나 CI구나 하잖아요. CI를 알면은 뭘 할 수 있냐면은 우리가 거꾸로 CI는 분명히 실은 아니니까 이 출력값은 보통 이제 알려져 있단 말이에요. 묻지마 어떤 것들은 어떤 거다. 그러니까 알려지는 값을 넣어갖고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두께를 알 수 있어요. 이 옥사이드 두께 D 이 뒷값이 옥사이드 두께잖아요. 이게 중간에 있는 그걸 또 유추할 수 있겠죠. 예를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CI를 알면은 이 CI를 알고 지금 우리 최소값을 이걸 알잖아요. 최소값 요 제일 작은 값 요를 알면은 뭘 할 수 있어요? 이 CD 미니멈 알 수 있죠. 이 값과 이 값을 이용하면 CI 값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 CI 값과 요 최소 값을 이용해서 거꾸로 역으로 이 CD 미니멈을 유도할 수가 있죠 우리가. 그죠? 그럼 CI가 알수 있고 CD 미니멈 알 수 있어. 그럼 CD 미니멈 알면은 이걸 안다는 건 뭘 안다는 거예요? 이 여기 마찬가지로 반도체의 조정 값은 우리가 레퍼런스 알려져 있는 값이니까 이 W 맥시멈 값을 알 수 있겠죠. 맥시멈 디프레션 위스가 얼마냐를 알 수 있겠죠. 그렇죠? 맥시멈 디프레션 위스를 알 수 있으면은 뭘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제가 여기서 이 W 값이 보면 요 앞에서 요거잖아요. W 값이 이거죠. 요 W 맥시멈 값이 사실은 2파이 F가 여기 들어갔을 때잖아요. 이 안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도피니시 농도를 알고 있다면은 이 파이 F 값이 얼마가 될지 우리가 또 알 수 있겠죠. 이 C의 통해서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여기서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앞에서 본 게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죠? 이게 우리가 뭐 피타 실리콘이랑 걔 위에 이제 실리콘 옥사이드 만들었어. 그 다음에 이 CV를 측정했습니다. 캐패시터를 측정해요. 볼트 제자를. 어떤 측정 값이 나오겠죠. CI 값. 그러니까 뭐 그래서 보면 이제 커버가 이제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커버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볼트 제거를 치면은 값을 줄 거 아니에요. 값이 얼마더라? 이 값이 얼마? 이게 뭐 CI이고 이게 이거고, 그죠? 이 미니멈 값이 여기가 이제 이거더라, 그죠? 이런 걸로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알 수가 있죠. 그죠? 기본적으로 온도 조건과 유전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알려져 있는 조건 값이니까 이런 것들은 그죠? 이거랑 페어 덴시티가 얼마가 있더라, 농도가 얼마더라 하는 걸 주면은 여기서 되게 다양한 정보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뭐 채널에 뭐 이거 두께가 얼마인지도 안 알려줬고, 그죠? 그런데 되게 많은 정보를 유출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뭐 나중에 한번 뭐 예시 같은 걸 한번 보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기회가 되면 한번 봅시다. 여러 가지를 알 수 있고, 이런 어떤 기본적인 측정 외에 또 한 가지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옥사이드 내부에 QI라는 게 많이 있다고 했죠. QI랑 CI에 해당하는 게 스위치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인터페이스 차지하는 것 때문에. 그죠? 근데 이 인터페이스 차지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이 항목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사실 얘는 우리가 의도치 않은 기능에 가까운데, 그죠? 인터페이스 차지하는 거는 의도한 게 아니잖아요. 얘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가 CPU 보면은 CPU를 통해서 사실은 얘랑 큰 상관이 없어 보여요. CPU 찾아봤을 때는 캐파시터스 값은 오케이 구할 수 있는데, 저 QI라는 값은 여기서는 뭐 별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 진짜?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해볼 수 있냐면은, 측정할 때 CV라는 걸 측정할 때 프리퀀시를 이제 바꿔볼 수가 있어요. 프리퀀시. CV 측정 프리퀀시 바꿉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캐파시턴스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얼마큼 생기냐, Q 값을 이제 측정하는 거잖아요. 볼티지를 가해서. 근데 우리가 이제 교류를 주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값이 이제 반대가 되면서 측정을 반복하겠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이게 교류를 준다고 생각해보면은 사실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교류잖아, 그죠? 교류잖아 주셔서 측정하는데, 이게 우리가 측정할 때 실제로 읽어드리는 값은 이 Q 값이 얼마가 바뀌냐 하는 전류값이 사실은 있는 거거든요. 우리 캐파시터가 이렇게 있으면은 Q가 움직인 만큼 전류가 흐를 거 아니에요. 차지가 움직이는 양에서 전류가 흐르니까 그 흐른 전류량을 통해서 Q 값이 얼만큼 이 캐파시터에 들어갔구나, 그죠? 전압을 뭐 1V를 가했는데 Q가 뭐 한 10이다. 그러면 뭐 10 값은 얼마겠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금속이라면은 금속이 이렇게 있으면은 금속과 금속 사이에서 이제 우리가 교류를 건다고 하는데, 사실은 전압가 이 안에서 움직이는 게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교류를 간다 해도 그렇게 큰 차이가 안 생겨요. 근데 이제 문제는 물론 이제 뭐 교류 방향이 바뀔 수 있긴 한데, 옥사이드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은 한쪽이 지금 금속이 아니라 이게 지금 반도체 얘기가, 그죠? 지금 반도체는 말이에요. 얘는 지금 금속이 아니죠, 그죠? 반도체이기 때문에 뭐가 생기냐면은 반도체 쪽의 전하가 제대로 구현이 안 돼요. 전하 자체가. 뭔 소리냐? 우리가 이 교류 전류가 이 주파수가 줄로 바뀌는 이 속도가 느리면은, 그렇죠? 주파수가 낮은 해배치면은 이 충분히 반도체 쪽에서도 전하가 적절하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반도체 쪽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는 이런 커브가 똑같이 나와요. 주파수가 낮은 경우에. 주파수가 높아지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이 반도체 쪽에서 전하가 움직이는 속도가 이 교류가 바뀌는 이 주파수를 따라갈 수가 없게 됩니다. 어느 순간. 그죠? 얘가 전하가 움직여갖고, 이 안에 반도체 쪽에서 전하가 움직여갖고, 그죠? 외부 회로로 이제 흘러가야지 이게 사실은 그 흘러간 외부 회로로 흘러간 전하량이 갖고 우리가 캐파시턴스를 유출할 수가 있는데, 얘가 움직이기 전에 우리가 전압을 다시 바꿔주잖아요. 교류는.
그래갖고 마치 이 반도체 쪽이 이 디플레이션 X가 그냥 그대로 있는 것처럼. 원래는 우리가 잘 얘기했기 때문에 뭐냐면은 이 사실은 이 스트롱 인버전 구간에서 여기가 이제 인버전 구간이죠. 인버전, 그죠? 이 스트롱 인버전 구간에서 여기서 이 캐패시턴스가 그냥 CI로 유지되는 이유가 우리가 지금 CI잖아요. CI. 옥사이드만 존재하는 이유가 사실은 이 디프레션 레전이 있지만은 인버전 구간에서 디프레션이 있지만은 그 안에 프리캐리어가 있기 때문에 그 프리캐리어가 그냥 금속처럼 움직이면서, 그죠? 이 디프레션 레전이 이제 사실은 캐패시턴스를 못 만들게 만든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 교류가 너무 빠르게 교류전을 왔다 갔다 하면은 이 교류 전압을 따라서 이 디프레션 레전에 있는 이 인버전 레이어의 그 차지들이 움직일 수가 없다는 거죠. 걔네가 못 따라가 전압의 변화를. 그러니까 사실 이 캐리어들이 이제 있으나 마나한 거죠. 얘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제 이 민원값이 여기까지가, 그죠? 이제 CD 미니멈 더하기 CI분의 CI 곱하기 CD 미니멈으로 일정하게 유지가 되죠. 그죠? 일정하게. 그죠? 마치 그냥 이 디프레션 레저이라는 어떤 하나의 추가적인 인슐레이터 구간이 한 개 더 있는 것 같이 움직이는 거죠. 왜? 어차피 그 안에 있는 캐리어가 있긴 하지만은 그 안에 있는 캐리어는 지금 외부에서 가진 전압을 못 따라가는 거죠. 전압을 따라서 이 캐리어가 움직일 수 있어야지 이게 이제 금속성 같이 이제 금속성을 띈다 볼 수 있는 건데 지금 걔가 이제 금속 역할을 못 하는 거잖아요. 지금 캐리어가 외부 전압이 바뀌는 속도로 못 따라가니까. 근데 이 프리퀀시에 따라서 약간 이런 개념이 바뀔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 지금 인버전 내에 있는 캐리어들이 빠르게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이죠. 자, 그런 게 하나 있고, 여기서 이제 또 뭘 우리가 볼 수 있냐면은, 잘 보면은 인버전 내에 있는 캐리어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두 이 외부에서 존재하는 이 교류 전압의 속도를 못 따라가게 되면은 이 인터페이스 쪽에 있는 전압들, 그래서 인터페이스에 전압이 있다고 했잖아요. 사이드랑 시리콘 인터페이스에 전압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프로스가 어떻게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 전압들이 생기는데 얘네들도 이제 사실은 외부 전압의 변화를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원래는 이제 이 옥사이드의 캐패시턴스와 반도체의 캐패시턴스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게 직렬 연결회로 있죠. 직렬 연결회로로 봤었잖아요 원래는.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이 사이에 하나가 이 인터페이스 변함에 의한 거죠. 인터페이스에 있는 인터페이스 차지를 만드는 인터페이스 변함에 의한 어떤 캐패시턴스가 하나가 추가로 있다. 그죠? 반도체 쪽과 병렬로 연결된, 그죠? 라고 이제 얘기를 들을 수 있거든요. 그죠? 얘는 근데 사실 이 프리퀀시가 빠르면은 반응 못한다고 했죠. 그죠? 근데 프리퀀시 느리면은 반응해요. 그죠? 추가적으로 어떤 팁 하나가 더 있는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죠. 여기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원래 이 최저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래 최저값. 그죠? 요거에 해당되는 값. 그죠? 근데 지금 여기서 이 CD 미니멈 값에다가 지금 여기 분류를 하나가 추가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C 인터페이스라는 값이 추가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이 캐패시턴스 값이 위로 올라가겠죠. 그죠? 디플레이션 레전 외에 추가로 어떤 레이어가 한 개 더 있다 보는 거죠. 인터페이스 레이어 같은 게.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그죠? 추가로 레이어가 한 개 더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프리퀀시를 빠르게 했을 때랑 느리게 했을 때를 보면은, 그죠? 빠르게 했을 때는 이 인터페이스 레이어에 있는 애들도 반응을 못하니까 그냥 요 값을 그대로 가고, 근데 느리게 했을 때는 인터페이스에 있는 애들도 반응을 같이 하기 때문에 여기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이만큼. 그죠? 이렇게 올라가서 다시 위로 올라가고. 그죠?
그럼 우리는 이 차이값, 그죠? 이 두 개의 차이값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죠. 그죠? 이 두 개의 차이값. 이 두 개 차이 값을 통해서 뭐라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인터페이스에서 오는 그죠? 요거에 어떤 CIT를 할 수 있죠. 그죠? 이 차이 값을 통해서. 그럼 이 CIT에다가 곱하기 뭐 VT를 해주면은 여기서 이 QI가 나오겠죠. 그러면 CIT.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이제 시블 시스템뿐만 아니라 프리퀀시를 바꿔주는 거죠. 프리퀀시를 했다가 뭐 프리퀀시를 했다가 그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어떤 이 교란 상태에서 오는 어떤 차지와 캐패시턴스를 우리가 따로 분리할 수가 있다. 인터페이스 이용하는 그래서 이 방법에서 어디 많이 쓰냐면은 그래서 이 CI 트란 값이 사실은 안 좋은 거잖아요. 이게 그죠? 안 좋은 거죠. 계면에 어떤 새로운 결혼 스테이트에 있다는 게 안 좋은 거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지 이게 최소가 되냐? 최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최소화. 그죠?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많이 평가하죠. 시그널만 측정한 다음에.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 뭐가 있냐면은 이 모바일 이온이라는 게 있어요. 모바일 이온에 대한 어떤 차이가 있었잖아요. 이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인터페이스 쪽에 국한된 게 아니라 이 내부 별그 쪽에서 뭐 부순물에 대한 거지. 이건 부순물, 뭐 H 플러스나 뭐 Na 플러스 같은 어떤 부순물들 때문에 생기는 어떤 엑스트라한 전화죠. 이거는. 그죠? 근데 얘는 이제 사실은 이제 물론 얘도 인터페이스에 바로 영향을 주긴 하는데 이게 인터페이스 쪽에 없는 것도 꽤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얘네가 그러면 얼마큼 들어갔을까? 얼마나 했을까? 그죠? 이게 얼마나 이게 지금 우리 옥사이드를 만들 때 이게 얼마나 들어갔냐? 라는 걸 좀 약간 보고 싶단 말이죠. 근데 그걸 보려면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은 얘네들이 사실은 인터페이스 쪽이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강제로 인터페이스 쪽을 몰아주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열을 가해갖고 가열을. 가열을 하면은 얘네들이 원래 이렇게 그 안쪽에 있던 애들이 열을 받아갖고 이 열 에너지 때문에 좀 움직이기 쉽게 되겠죠. 그죠? 원래는 그냥 잘 안 움직이는데 열을 가해주면은 이 열 에너지로 인해서 이 안에 있는 구성분도 좀 약간 움직이기 편해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열을 가한 다음에 우리가 여기다 전압을 가해주면은 그죠? 이 전압에 의해서 얘네가 지금 전압을 띄고 있으니까 외부 전기장에 반응하는 애들이란 말이죠. 그죠? 전압 가해줘. 그죠? 얘네들이 이 플러스를 가해주면은 이쪽에서 밀려나면서 이쪽으로 반대쪽 계면 쪽으로 붙겠죠. 플러스가 S를 가지면은 그럼 얘네가 이제 이 계면이 모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좀 가해서. 그래서 그 다음에 얘를 다시 시켜요. 그죠? 다시 이제 시켜주면은 얘가 이제 안 움직이겠죠. 이제 인터페이스 쪽에 고정된 다음에. 그죠? 다시 얘는 상호를 시킨 다음에 CV를 수정해요. 그죠? 그러면 지금 이 계면 쪽에 이 몰린 이 불순물 차지에 의한 효과 때문에 이 CV 자체 커브가 움직일 거란 말이죠. 이렇게. 그죠? 볼티지까지 더 필요하겠죠. 이거보다. 이 추가적인 작업 때문에. 그걸 측정하고 한번 측정하고 다시 반대 방향으로 얘를 전압을 가해갖고 그죠? 얘를 반대쪽으로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그럼 또 얘네가 움직이는 커브가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 두 가지 케이스, 그죠? 한쪽은 이 플러스가 이 차지 이 계문쪽에 모였을 때, 하나는 반대쪽에 모였을 때, 그죠? 를 구하면은 우리가 이 움직이는 애들에 대한 차지양을, 그죠? 이 움직이는 애의 차지양을 이거 얼마인지 우리가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각각의 경계에 대해서.
그래서 이 앞에 거는 프리퀀시를 통해서 인터페이스 쪽에 있는 애들이 프리퀀시에 의해 다르게 반응하는 걸 이용해서 인터페이스 쪽에 있는 사진을 구하고, 또 하나는 이 벌크 내부에 있는 모바일 부수물에 대한 사진을 이렇게 살짝 열어 가해서 인터페이스 쪽에 강제로 모았다가 측정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측정하게 되죠. 이 두 방식은 사실 이 뒤에 있는 방식은 사실은 그렇게 많이는 안 쓰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걸 또 온도를 올린 다음에 이걸 또 이제 전압을 가해주고 해보다 보니까 조금 더 약간 측정이 좀 귀찮아져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 옥사이드 성질이 그대로 유지가 안 됩니다. 사실 왜냐면 우리가 열을 가해서 이 내부에서 이렇게 숨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원래 만든 직후에 그 게이트 옥사이드랑은 성질이 좀 달라져요. 완성하기가 안 됩니다. 보통은 이제 이 방법은 그렇게 많이 안 쓰고, 실제로도 이런 불순물은 이제 많이 최소화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렇게 프리퀀시를 바꿔서 측정하는 걸 조금 더 많이 해요. 얘는 사실은 이렇게 프리퀀시 바꿔서 측정한다고 해도 옥사이드가 어떤 변형을 겪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가 되고, 또 사실은 이 인터페이스 차지가 사실은 더 크리티컬하죠. 안쪽에 있는 모바일 차지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실제로 디바이스 성능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이 인터페이스 차지가 크리티컬하기 때문에 이쪽의 측정을 더 많이 하긴 합니다. 그리고 이 뒤에 두 개는 이게 뒤에 두 개는 사실은 별로 없는 거 같은데, 우리가 뒤쪽에서 이제 모스펫 오퍼레이션에서의 얘기를 할 때 그때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이거는 지금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뒤쪽에서 꼭 그만 얘기할 거니까 저거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얘기한 게 사실은 우리가 뭘 얘기했냐면은 딱 인버전까지만 얘기했어. 우리가 지금까지 인버전까지만. 인버전이라는 어떤 VT, 스페셜드 볼티지라는 어떤 이 반도체가 이제 딱 턴 온 되기, 전류가 딱 흐르기 시작할 때 딱 그 포인트까지만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실제로 근데 얘가 전류가 흐르는 현상은 VT 이상으로 또 전압을 게이트 전압을 가해주는 거잖아요. VT 이상으로 전압을 가해줘야겠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면 되냐면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게이트 볼티지가 이제 이렇게 이제 그려지는데, 그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QS를 갖다가 QS를 QD로 근사를 한 경우가 이게 인버전일 때죠. 인버전일 때, 그죠? 인버전일 때는 이 QS가 QD다, 그죠? 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앞에서 이제 가정하기를.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인버전 이후를 생각하려면은, 그죠? 인버전 뒤를 생각하려면은 뭘 배워야 되냐면,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 보면은 이 QS에서 QS라는 게 결국에는 Q 엔더의 QD죠. 그래서 QD는 어떤 이 디플레이션 영역에 있는 이 스페이스 차지와 플러스 실제로 이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모바일 차지, 그죠? 모바일 캐리어. 그게 QN이었죠, 이게. 그죠? QN이 이게 보면은 이게 모바일 캐리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봐야 되는 거는, 오케이, 나머지 지금 우리가 VT라는 거를 이제 다시 쭉 구했단 말이에요. 그죠? 이 나머지 얘네들은 이 VT는 VT였죠. 이 VT들은 사실은 전류를 흘리는데 큰 상관이 없어요. 그죠? 일단 전류를 딱 흘려주기 위한, 그러니까 원래 갖고 있던 이 P타입이라는 일을 극복하기 위한, 거기에 극복하는데 필요한 전압이었죠, 얘네는. 사실 얘는 그래서 얘는 전류 자체랑 큰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전류랑 관련이 있는 거는 오직 QNV죠, QN. 그죠? 이 QN이 실제로 모바일 캐리어를 만드는 애가 아니에요. 그죠? CI분의 QN이 해당하는 게. 그래서 이제 우리의 관심은 이 QN이라는 걸로 좀 옮겨갑니다. 그래서, 그죠? 왜? 어쨌든 만약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 게이트 전압을 가했을 때 전류가 어떻게 흐르는지가 궁금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거 JT 전압을 가해서 전류가 흐를 수 있는 환경까지 왔어요. 이제 인버전이라는 것까지 왔어요. 그죠? 이제 인버전 뒤를 봐야겠죠. 그죠? 그래서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가 지금 이게 얘를 이 모스펫 구조를 이렇게 모스 쪽을 이렇게 수직으로 자르면은 밴드 구조가 이렇게 되죠. NOS를 보면은. 그죠? 그게 아니라 이제 옆으로 봤을 때 소스 드레인을 포함해서 옆으로 봤을 때 옆으로 밴드 구조 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처음에. 그죠? M 플러스가 있고 P가 있고 M 플러스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게이트 볼티지가 안 가했을 때는 이 P 채널 쪽이 여기 채널이죠. 여기가 채널. 그죠? 여기가 P 타입으로 유지가 되면서 전류가 이 사이로 어렵다. 그죠? 그래서 V지를 가진다는 거는 이 밴드가 지금 점점 여기가 아래로 내려오는 거죠. V를 가해서 여기가 지금 점점 이 배려가 없어진다. 그죠? 그래서 원래 이 세렌저 위치를 보면 여기가 이게 F인데 이게 프레임 위치를 보면은 소스제는 지금 프레임 레벨이 이 크러쉬멘트 미니멈에 가까이 있으니까 그죠? 이게 이제 C가 되고 이 V가 되니까 얘는 이제 강한 N 타입이죠, 그죠? 근데 채널은 지금 강한 B 타입이죠. 이 프레임 레벨이 지금 밸런스 밴드 근처에 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바이어스를 가해주면 따라서 가해주면 따라서 밴드가 점점 아래로 휘고 아래로 휘게 되면서 이 배려가 없어지죠. 그러면서 지금 얘는 T에서 N으로 바뀌죠 지금. 이건 어디까지나 있지? 이 계면 쪽을 기준으로 봤을 때예요. 이 계면 쪽을 기준으로 봤을 때 채널에. 얘를 더 V를 가지면은 지금 이렇게 내려오면서 얘가 지금 엑스트라 전자가 생기게 되죠. 그죠? 이게 지금 얘가 Qn이네 이게. 그죠? Qn. 이 Qn의 정체를 결국에는 그죠? 얘가 이 채널에서 전류가 실제로는 전류가 여기서 이렇게 흘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이렇게 그죠? 전자가 움직이는 거예요. 밴드로 보면 이런 느낌이 되겠죠. VG 효과는,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수직으로 밴드를 이렇게 봤을 때는 밴드 이렇게 그려지는데 옆으로 소스를 옆으로 보면 자, 그래서 이제 뭘 어떤 중요한 걸 Qn이라고 그랬죠, 그죠? 궁금한 거는 이 VG에 의해서 Qn이 어떻게 바뀌냐? 그죠? 전압에 의해서 혹은 전압 VG 혹은 VT 드레인 볼티지, 그죠? 외부 전압에 의해서 이 Qn 값이 어떻게 바뀔 거냐? 왜 이걸 알고 싶으냐면 이 Qn이라는 게 움직이는 전압이 아니잖아요. 진짜 움직일 수 있는 전압이에요. 얘를 갖다가 다이렉트하게 나중에 얘를 커런트로 바꿀 수 있잖아요. 이 전압 움직이는 전압량을 갖고 커런트를 계산할 수 있겠죠. 그렇죠? 또 우리는 이 QN과 VG 관계를 이제 사실은 보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은 봅시다. 우리가 앞에 보면은 이 VG를 이제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QS라는 게 반도체에 있는 차지량이라는 게 이 고정되어 있는 디프레션 레전에 있는 QD와 QN은 분리가 되죠. 여기서 이제 이거를 QN에 대해서 정리하는 거예요. QN에 대해서. VG는 이건데 거꾸로 얘를 이제 QN은 뭐다로 이제 바꿔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얘를 QN으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뭐 얘를 다시 해보면은 이거를 이제 이 항을 왼쪽으로 넘기고 VG를 뭐 반대로 넘기고 뭐 이런 조작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럼 뭐 이제 QN 오버 CI가 얘를 왼쪽 넘기면은 얘를 반대로 넘기고 하면은 마이너스 VG 가게 나오게 되고 VG가 이제 거꾸로 오니까 마이너스 VG가 되겠죠. 마이너스 VG 플러스 VFB 그죠? 마이너스 QD 오버 CI 플러스 2파이F가 되겠죠. 여기서 이제 양면에 CI라는 걸 이제 다시 곱해주면 그러면은 이제 이 왼쪽에 있는 식처럼 QN은 마이너스 CI 가로치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여기까지는 뭐 당연히 뭐 그냥 심플하죠. 그냥 QN에 대해서 그냥 정리해서 뿌리잖아요. 그냥 심플하게 QN이 이렇게 되더라 라는 걸로 지금 됐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제 들어가는 포인트가 뭐냐면 QN 이건데 QNX라는 걸 그걸 해야 돼요. 이 뭔 소리냐? 왜 QNX라는 격자가 왜 나오냐? 우리가 중앙입니다. 배웠던 이 정션 FET랑 다시 한번 회사해 봅시다. 이 정션 FET라는 걸 보면은 이게 구조는 똑같죠. 이 위에 이제 게이트가 있고 이게 소스 전극이 있고, 그죠? 이게 드레인 전극이 있죠. 드레인 전극, 있고 소스가 있고. 자, 이때 잘 보면은 우리가 이 정션 FET라는 거에서 보면 게이트 전압을 걸어준다고 해서, 그죠? 게이트 전압을 걸어준다고 해서 이 모든 영역에 다 디프레션 내전이 다 똑같이 생기지 않았죠. 지금 잘 보면은 디프레션 내전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경사가 지죠. 그죠? 이 경사가 지는 이유는 뭐였어요? 우리가 지금 보면은 여기서 드레인 쪽에 우리가 게이트 이제 플러스하고 관련해서 그래서 플러스가 가고, 지금 똑같이 여기다 플러스가 가니까 전압을, 그죠? 이 게이트에 걸리는 전압이 모든 위치에 다 똑같이 걸린다고 치면은 이 드레인 쪽에 걸리는 전압은 사실은 이 소스부터 드레인까지 다 다른 값이 걸려져. 이 드레인에 걸어준 전압에 의해서, 그죠? 이 커런트가 흐르는 데에서 커런트가 이렇게 흐르는데, 이 커런트가 흐르는 건 사실은 이 소스와 드레인 사이의 전압 차이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각각의 위치에서 전압이 다 달라야겠죠. 왜냐면 전류가 여기서 전류가 흐르려면은 이 위치와 이 위치의 사이에 전압차가 있어야 전류가 흐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위치와 이 위치의 전압차가 있어야 전류가 흐르겠죠. 그렇죠? 사실은 이 모든 구간에서 연속적으로 전압이 바뀐다, 이렇게. 그렇죠? 드렌지에 걸어주는 전압에 의해서. 그래서 이 각각 위치에서 갖고 있는 전압이 있으니까 게이트에 전압을 걸어준다고 해도 실제로 이 소자가 받는 전압은 게이트와 이 위치 사이에 전압의 차만큼 받게 되겠죠. 그죠? 실제 걸리는 전압이 이 두 개 사이의 전위 차만큼에 걸릴 거 아니에요. 근데 각각의 위치는 실제로는 이 드레인 전압에 의해서 일정한 전압을 갖고 있다, 각각 위치가. 그죠? 우리가 이제 그걸 갖다 이제 VX라고 하는 VX. 그죠? 요새 VX가 있을 거고, 이게 지금 여기가 X축이니까 여기가 그냥, 그죠? X축이면은 여기서 VX 값이 있을 거고, 여기서의 어떤 VX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VX 값이 그냥 우리가 이제 심플하게 좀 보려면은 여기서 선형적으로 바뀐다, 이 VX 값이. 그죠? 이 소스 전압이 지금 0이고 여기가, 그죠? 소스 전압이 0V죠. 0V고 드레인 전압이 뭐 VD라는 어떤 드레인 전압 값이 있으면은 0과 VD 사이에서 이 VX 값은 어떤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값 같더라, X 위치에 따라서. 그죠? 그래야지만 전류가 일정하게 흘 수 있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 각각의 위치에서 VX라는 값을 전압을 갖기 때문에 실제로 이 디프레션 내전을 만드는, 그죠? 여기 걸리는 전압은 VG 빼기 VX만큼이 실제로 이 걸리는 전압이다. 그죠? 그렇게 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게 정착해서 했던 거잖아요. 모스펫 똑같습니다. 모스펫도 똑같이 소스가 있고, 소스가 있고, 소스가 있고 드레인이 있어요. VD라는 드레인 전압을 걸어주고, 게이트에도 VG라는 게이트 전압을 걸어줍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도 전류가 이렇게 흐르죠. 지금 이제 인버전에서 전류가 흐르는데, 이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어쨌든 이 소스와 드레인 사이의 전압차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각각 위치에서의 또 전압이 VX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물론 이 VX 값은 이 드레인 쪽에 가까워져서 커집니다. 그죠? 그래야겠죠. 그래서 여기 걸리는, 그렇죠? 실제로 이 채널에 걸리는 전압은, 이 전압차는 사실은 이게
VG 빼기 VX다. 그죠? 실제로 그 위치에서 이제 그 위치에서 받는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인버전 얘가 사실은 이게 일정한 이 두께로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두께가 이제 점점 감소하죠. VG가 갈수록. 그죠? 자, 그래서 이걸 다시 이걸 놓고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되냐? 이 Q라는 값도 사실은 Q도 이 QN이라는 값이 결국에는 이 파랗게 생겨서 이 파란색으로 표시되는 이 안에 이 전자의 이 전하의 양이잖아요. 이 QN이 사실. 그죠? 이 전하의 양이 사실은 이 모든 양에서 다 동일하지 않죠, 당연히. 그죠? 이 VX 값이 작은 이쪽에서 제일 QN이 클 거고 VX 값이 커지는 여기서는 VG 빼기 VX가 작아질 거니까 QN이 작아지겠죠, 얘가. 그렇게 더하기 이 VG가 작아지는 거니까 사실은. 그죠? 그래서 우리 앞에서 책을 보면은 여기서 원래 보면은 우리가 이 VG를 여기서 가진을 했잖아요. VG가 이제 실제로는 우리가 드레인에서 가해주는 드레인 볼티지 효과 때문에 VX만큼 감소하겠죠. 그죠? 그래서 VG가 VX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죠? 그렇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QD도 사실은 이 QD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그 VG를 가해준 VG, 그죠? 게이트 전압 VG에 생기는 디플레션 내전이잖아요. QD도, 그죠? 사실은 근데 VG가 VX만큼 이제 감소하니까 마찬가지로 여기가 이제 바뀐단 말이에요. QD가, 그죠? QD가 앞에 보면 QD가 다른 뜻이겠네. QD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죠? QD가 어차피 QD가 인버전 이후 얘기니까 이제 2파이 F 2파이 F에서 여기다 플러스 VX가 들어가죠 이제. 원래는 2파이 X만 이것만 있었는데 이제 VX를 고려해줘야 돼요. 그죠? 실제로 보는 전압은 드레인 전압에 의한 영향을 같이 고려해줘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QNX라는 그죠? 어떤 이 채널 영역 안에서 특정 위치를 잘라봤을 때 거기서의 차지의 양이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가 있다라는 건 되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게 뭔가 좀 복잡해 보여요 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조금 좀 심플리파이 하기 위해서 좀 단순하게 좀 바꾸기 위해서 요 항을 그냥 여기서 이 VX를 무시하자. QT 바뀌어봤자 QT 바뀌는 거는 그렇게 크진 않다. 그냥 우리 무시하자 이거는. 그래서 얘를 그냥 무시해버려요 그냥. 그럼 어떻게 돼요? 얘를 무시하면은 여기서 이제 QD에 영향을 미치는 이 드레인 볼티지 영향을 무시하게 되면은 요 값은 뭐가 돼요? VT가 되죠 이게. 그죠? 얘를 무시해버리면은 이게 통째로 그냥 VT가 되잖아요. 되게 단순하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이 QNX라는 얘가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심플하게.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딱 인버전 되는 시점을 생각하면은 인버전 되는 시점에서는 인버전 되는 시점이 아니지. 우리가 이제 VX가 0인 시점, 그죠? VX가 0이라는 거는 드레인지나 영향이 아예 없다는 거잖아요. 즉 소스 위치에서, 그죠? 소스 위치로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 QN이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이 채널 각각 위치에 QNX죠, 정확히 말하면 채널 위치에 그 움직일 수 있는 전하량의 값, 그죠? 그거를 지금 외부 전압 VG에 의한 식으로 표현했죠 지금. 그렇죠? VT는 이거는 VT라는 값은 상수잖아요, 상수, 그죠? 이 소자에서 VT라는 값은 딱 VT에서부터 인버전이 시작되는 상수값이니까 이 VX라는 값은 이제 드레인 볼티지에 의해 정해지는 값이고, 그죠? VG도 이제 어떻게 보면 외부 변수고. 그래서 우리가 얘를 갖다 뭘 할 수 있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전하량을 알았으니까 그러면 그 전하량을 저는 U로 바꿔줘야겠죠.
전화량이 있으면은 전화량이 이만큼 있네. 그럼 얘를 갖다가 전류는 얼마큼 열어볼까 하는 걸 이제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은 이 V는 IR이잖아요. V는 IR. 이걸로 이제 우리가 다 계산할 수 있어요. V는 IR 이용해서. V는 IR이니까 DV는 IDR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DV, 이 DR 이거는 채널이 이렇게 있는데, 그죠? 사실은 이게 이 채널의 영역에서 이 채널 영역을 미세하게 미분해서 쪼개서 보는 거죠. 쪼개서 보면은, 그죠? 이렇게 막 세세하게 이렇게 쪼개서 보자는 거예요. 이거 아주 작은. 한 시간 갖고 못 빠지는 거다. 한 시간 더 지나니까 더 꺼지는 거 이게. 우리가 이제 얘를 아주 작은 이렇게 구간으로 쪼개서 보면은 이렇게 딱 쪼개서 보면은 이 각각의 작은 구간 안에서 흐르는 전류량은 똑같죠. I로, 그죠? 전류라는 건 연속적인 거니까 이 모든 구간에서 흐르는 전류도 다 똑같잖아요, 그죠? 커런트 안에 똑같아요, I로. 근데 이 작은 구간 안에서, 그죠? 이 구간 안에서 이 구간에 걸린 전압은 그때 우리가 이제 DV를 표현할 수 있죠, DV, 그죠? 아주 작은 전압이 이 사이에 걸린다, DV가, 그죠? 마치 우리가 아주 작은 그 저항 여러 개를 연결한 걸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작은 저항 여러 개, 직률로 연결해 있다, 그죠? 근데 작은 저항 하나의 컴포넌트가 이게 DR이고, 그죠? 그 작은 저항 하나에 걸린 전압이 DV다, 그죠? 왜냐면 우리가 직렬 연결돼 있으면은 직렬 연결해서 전압을 다 더해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잖아요. 컴포넌트 합으로 표현할 수 있고, 직렬 연결할 때 저항도 마찬가지로 다 합으로 더하기로 표현할 수 있죠. 합으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작은 요소 하나로 이제 보는 거예요, 그죠? 얘의 저항이 DR이면은 거기 걸린 저항은 DV다. 그죠? 당연히 그럼 이걸 다 적분해버리면 이게 총 전압과 총 저항이 나오겠죠. 근데 그래서 이걸 굳이 이렇게 나눠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 DR이라는 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그죠? 이 비저항, 그죠? 비저항 곱하기 1/a, 그러면 이제 단면적이죠. 단면적의 역수 곱하기 dx. dx라는 거는 이 작은 구간의 길이, 그죠? 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이 작은 구간의 저항이라는 거. 비저항이라는 거는 이제 단위 면적, 단위 길이당 저항인 거니까 이 비정 이제 물질에 따라서 일정한 값이 바뀌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얘를 갖다가 이 a분의 로, 그죠? a분의 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이 시그마 a 곱하기 a분의 1이에요, 그죠? 왜냐면은 여기서 봤을 때 이 저항의 역수가, 비저항의 역수가 이 시그마라고 하는 컨덕티비티잖아요, 그죠? 비저항의 역수가 이제 컨덕티비티다. 전도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A분의 비저항을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럼 전도도라는 이 시그마는, 그죠? 얘는 뭐냐면은 Q 곱하기 N 곱하기 U죠. 전도도는 뭐의 법이에요? 이거는 단위전압, 이거는 전자농도, 전하농도, 얘는 전하이동도.
이건 뭐 처음 보는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전도도가 이렇게 가려면은 전도도가 이렇게 정리되니까 단위 전화가 아니고 얼만큼 많은 전화가 얼마나 빠르게 이동하냐를 나타내는 게 이 전도도였죠, 그죠? 얼마나 많은 전화, 얼마큼 빠르게 이동할까? 이 전도도의 이제 정의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 전화 농도라는 건 사실은 이 전화 농도에는 단위 부피당 단위 부피당 전화 농도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단위 부피당 전화 농도니까, 그죠? 단위 전화 곱하기 전화 농도 곱하기 이 H라는 건 뭐예요? 이 H라는 건 여기서 여기 보면은 여기서 이 특정 위치 x 이 미세 위치에서 여기서의 이 인버전 레이어 깊이 h가 되겠죠, 그죠? 이게 h가 되겠죠. 단위 부피당 전화량 곱하기 요 h라는 인버전 레이어 깊이를 곱하면 여기서의 단위 면적당 전화량을 곱하기 단위 면적당. QN이라는 게 QN이라는 건 단위 면적도 전화량이었잖아요, 그죠? 기억나죠? 그래서 QN이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얘를 갖다가 QN으로 바꿔 쓸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 전화 이동도 모빌리티라고 하는 전화가 얼마나 빠르게 이동하냐 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조금 다른 거는 굳이 약간 표현이 좀 바뀌죠. 이 n이라는 거는 당연히 n 타입인 전자를 표시하기 위해서 n 표시 써준 거고, 위에 있는 이 바 표시는 이제 이 인버전 레이어에서 움직일 때, 그죠? 인버전 레이어에서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실리콘 벌크에서 움직이는 전화의 이동도랑 딱 이 인버전 레이어에서 움직이는 전화의 움직임 속도가 좀 달라요, 약간. 그래서 그걸 좀 표시해 준 거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표시할 수 있어요? 이제 아까 앞에서 봤던 이 DV는 IDR, 그죠? 그래서 이제 I가 이제 소스 드레인 커런트니까 I2를 표시를 하고 이거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DR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잖아요. DR. 어떻게? 여기서 보면은 잘 봐요. 그래서 DR을 어떻게 표시할 수 있어요? 얘는 이번에 A 곱하기 DX였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게 지금 이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 잘 보면은 이 A라는 게 단면적이죠, 단면적. 그죠? A가 단면적입니다. 그러면은 이 면적이라는 건 사실은 이 높이가 h고 이 안쪽으로 이게 옆에가 여기까지 이 길이가 dx가 해도 되겠고, 여기서 그죠? 세로 h 가로 dx 그리고 이쪽 깊이 방향, 그죠? 깊이 방향이 값이 있겠죠. 뭐로 이제 깊이 방향 값을 이제 우리가 뭐 대충 뭐라 그러지? 그래? W 좀 헷갈리는데 W로 봅시다, 그러면. 깊이 방향 그 값을.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게 돼? A라는 거는 사실은, 그죠? 그럼 G라고 표시할까? G라고 표시다. W가 아니라 G라고 하면 되겠네. 헷갈리겠다. G 표시할게요. A라는 거는 H 곱하기 G잖아요, 그죠? 단면적이라는 게, 커런트가 흘러가는 단면적이라는 게 H 곱하기 G가 단면적이고 길이가 이제 dx는 되겠죠. 커런트가 지나가는, 그죠? A가 이제 H 곱하기 G가 되니까, 그죠? 그리고 여기서 아까 QNH가 스몰 QNH가 이 QN이었죠, 이게. 그죠? 그래서 요렇게 이렇게를 갖다가 우리가
QN으로 바꿔줄 수가 있죠. QNH 맞아. QN이잖아요. 그럼 얘는 U는 그냥 남고 U N 곱하기 Q N 곱하기 여기서 이제 G가 남죠. G가 남죠. G 그죠? 자, 분의 dx가 되겠죠. 그죠? 얘를 갖다가 이게 dr인 거잖아요 지금. 이걸 여기 넣어주면 여기다 이렇게 되겠죠. dr. 그래서 심플하게 되겠을 경우에는 커런트는 항상 이제 커런트 여기서 이제 정리해. 이 커런트는 이제 x 위치에다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모든 x에 대해서 처음 똑같으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dv는 idr는 과정에서 이런 식이 정립이 되고, 그죠? 이제 idx는 이 분모를 이제 이쪽에 넘겨주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한 이유 중에 하나는 QNX라는 값을 이제 우리가 고정해주기 위해서 사실은 그죠? 이 H라는 값이 사실은 다 바뀌니까 조금씩 이렇게 그죠? 이렇게 고정해줄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H가 사실은 이 위치에 따라 똑같으면 우리가 이렇게 그냥 DX라는 구간을 짧게 잘라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냥 통째로 그냥 VR을 하면 되는데 QN 값, 얘는 값이 사실은 각 위치마다 다 다르니까 사실 그걸 우리 고정해주기 위해서 얘를 비슷하게 잘라갖고 이렇게 잘라서 dx 구간에 의한 어떤 dv를 따로 본 거죠 지금. 최종적인 시계 모양이 이렇게 나옵니다. idx는 뭐죠? 저기 qnx dvx 그죠? 이렇게 나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얘를 그러면 이제 뭘 할 수 있냐? 아 이렇게 나눠 보니까 양변을 갖다가 적분하기가 너무 편하겠죠. 다음 장에 보면은 이 식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거를 적분을 해줄 거예요. 그죠? 적분을 해줄 건데 중요한 건 뭐다? 이 QNX를 갖다가 QNX가 뭐였죠? 마이너스 CI QNX 앞에서 QNX 요걸 넣어주면 되겠죠? 여기다가 QNX에다가 마이너스 CI에다가 걸치고 VG 빼기 VT 빼기 VX를 이거를 다 넣어주고 그죠? QNX라는 거에다가 왜냐면 이제 우리 적분을 하려면은 변수가 하나야 되잖아요. QNX라는 거는 QNX가 하나 있고 지금 DVX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변수가 두 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를 변수를 좀 통일해줘야 돼요. VX로. 그러기 위해서 이 QN 값을 이렇게 이걸로 이제 넣어줍니다. 그러면 좀 더 심플해지죠 이렇게. 그러면 그 적분할 때 그러면은 구간이 어떻게 돼요? 적분 구간은 양변을 적분할 때 이 커런트를 흐르는 이 dx는 우리가 앞에 지금 얘를 어떻게 주겠어요? 이 총 길이에 대해서 좀 쪼겠죠 지금. 그러니까 적분 구간도 0부터 이 총 길이 L까지. 그죠? L이는 어떤 채널 총 길이 적분해줘야 되고 전압은 이 VX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드레인 전압이 생기는 거예요. 소스에서는 0인데 소스에서 0이고 최대값은 드레인 전압 VD가 되겠죠. 그죠? VD 0부터 VD까지 그죠? 상대적으로 이 왼쪽 강 ID DX를 적분하면 심플하죠. 그냥 0부터 L까지 적분하면 뭐예요? 그냥 L이죠 L. 이게 상수니까 이게 지금 ID가 지금 그죠? ID 거기 L이 되고 그죠? 우항은 오른쪽은 지금 이제 얘는 VX에 대해 접근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VX에 대해 접근하는 건데 얘는 뭐예요? 상수죠. VG 빼기 VT는 상수죠 여기서 지금 상수고 여기서 변수는 뭐예요? VX 이거밖에 없죠. VX 하나밖에 없죠. 접근하면 어떻게 돼요? 이 VG 빼기 VT에 곱하기 VD가 되고 그죠? 마이너스 VX는 접근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VX잖아요. VX 제곱 그죠? 이 조건을 이렇게 되죠. 얘는 이제 구간을 이제 여기서
구성을 적분하면은 VG 빼기 VT에 곱하기 VD가 되겠죠. 그죠? 상수니까 적분하면 0부터 D니까. 그죠? 마이너스 2분의 1 가로치고 VD제곱 빼기 0 그러니까 이런 VD제곱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 적분하기가 어떻게 돼요? 요로 지금 나오겠죠 이게? 이 적분한 게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 앞에 있는 얘네들은 상수니까 사실 적분의 부주다. 상수니까 빼준 거죠. 그죠? 이 정도의 상수고 G는 이 폭이었죠 이거. G는 이쪽으로 이제 소자의 폭이었고 캐파시턴스 CI는 이것도 상수죠 지금.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상수가 이제 그대로 들어가고 이 L 값을 이 반대편으로 넘겨주면은 1/L이 되고 그럼 커런트가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ID라는 소스 드레인 사이에 끄는 커런트가 이렇게 표현되는 걸 우리가 구할 수가 있죠. 그렇죠? 좀 복잡해 보이는 사실은 되게 그렇게까지 복잡하지 않죠 사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거 얘를 유도하기 위한 건 사실 앞에서 그냥 얘를 쪼개갖고 QN을 이제 QN을 위해서 이제 쪼갠 거죠. QNX라는 걸 위해서 QN 값이 다 각 위치에서 다르니까 QN 값을 이제 쪼개기 위해서 얘를 이렇게 나눠서 생각했고 각각 컴포넌트 나눈 거에 대해서 이 V는 IR, D는 IDR 이런 거 적용하면은 그렇죠? 심플한 원리잖아요. IR. 그렇죠? 걔를 갖다 그냥 이 R이라는 요소가 DR이라는 요소가 그렇죠? 어떻게 나오는지를 이제 그 근본을 따져보면은 결국엔 이 DR이라는 거는 이런 요소들이 생기는 거고 그 요소들 중에서 하나가 얘를 정리하면은 QN이 나온다. 그래서 실은 뭐 어렵지 않게 우리가 이제 유도할 수 있고, 그렇죠?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제 QN을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VX로 대해서 표현해야 되는데 그게 이 앞에서 했던 이거였죠. QN이라는 게 QNX라는 게 이 VX에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다 할 수 있고 물론 이제 약간 살짝의 가정이 들어가죠. 여기서 이제 이 QX를 무시하는 약간의 가정이 들어가긴 하는데 생각보다 심플하게 이렇게 표현되기 때문에 QN이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생각보다 간단한 식이 나옵니다. 그죠? 앞에 상수 곱하기 이렇게 되니까 그죠? 생각보다 간단해요 식. 이 식을 따서 보면은 여기 상수 곱하기 VD 빼기 2분의 VD 제곱이잖아요. 얘를 그려보면 어떤 형태가 되겠어요? 이 그래프 개형이 이 그래프의 개형은 어떻게 돼요? 2차 함수죠. 2차 함수 그렇죠? 2차 함수 개형이잖아요. 0을 지나고 0에서부터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2차 함수잖아요. 그렇죠? 그럼 실제로 보면은 커런트가 그 VD라는 그죠? 드레인 볼티지에 따라서 이렇게 2차 함수 형태로 쭉 증가했다가 떨어지냐? 라고 하면 또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 어쨌든 이 2차 함수 형태에 따라서 올라가는 건 맞습니다.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올라가는 거 맞아요. 맞아요. 근데 올라가다가 잘 보면은 어느 지점에서 이게 세츄레이션을 힘들어요. 세츄레이션. 이 식을 따라서 올라가서 다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올라가서 어느 포인트에서부터는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돼요. 갔다가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이 식만 보면 마치 그냥 VD를 그냥 막 늘리면 이게 막 커런트가 올라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이제 약간 이 식이 이제 제한 조건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은.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만약에 우리가 그게 있는데 이게 이제 VD라는 값이 사실은 V라는 값이
이 VG와 이제 VT라는 거의 사이. 그러니까 사실 이 VT는 정해진 상수값이고 완전 상수값이고 이 V는 이제 우리가 사실은 바꿔줄 수 있는 값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VT라는 값이 VG 빼기 VT라는 값에 도달하게 되면은, 그렇죠? 도달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커런트가 일정한 되는 세츄레이션 부가 된다. 그렇죠?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냐? 그러니까 이 형태를 보면은 앞에서 보면은 여기 잠깐 볼게요. 요 그림이 좀 더 크게 나와 있었고 이게 지금 보면은 이 인버전 레이어에 있는 캐리어들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인버전 레이어의 이 깊이가 이 h가 점점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갈수록 작아지죠. 그죠? 이 작아지는 원인은 사실은 이 게이트 전압이랑 드레인 전압이 같은 부라서 그렇잖아요. 플러스면 같은 부로 이제 양쪽에 있으면은 전압이 없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전압 다 0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이 전압 차가 그죠? VT 이하가 되면은 그죠? 전압 차가 VG고 여기 VG고 VD인데 VG 빼기 VT가 그죠? 이게 VT보다 작거나 같게 되면 그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VG랑 이 두 개 사이의 차이가 VT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은 요 끝에 딱 드레인 전압이 정렬 붙은 이 끝에 부분에서 인버전이 없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VT만큼의 최소한 VT보다는 커야지 인버전 레이어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만약에 VT가 작아, 그죠? 게이트 전압과 이 드레인 전압의 차이가 VT가 작다, 그죠? 그럼 실제로 여기 걸리는 전압이 VT 이하는 거잖아요. 무슨 일이 생기냐? 여기 보면 알겠지만 여기서 여기에 끝에 부분에 드레인 그렇죠. 이 부분에 지금 뭐가 생겨요? 디플레이션 레이어가 닿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인버전 레이어가 아니라 얘가 그렇죠? 디플레이션 레이어 돼버리는 거예요. 끝에 부분이. 그죠? 드레인 전압은 이 소스에서 드레인을 가서 점점 커지니까 드레인 전압이 많이 거죠. 드레인 전압 바로 앞에서는 VD가 그대로 정리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그죠? VG 빼기 VD가 굉장히 작다. 그죠? 그럼 드레인 근처에 이제 인버전 레이어가 없는 거잖아요. 디플레이션 되잖아요. 얘가 디플레이션 돼 있는 거잖아요. 거꾸로 얘기하면은 VD를 이쪽으로 넘기고 VG를 이쪽으로 넘겨가는 식을 하면 VG 빼기 VT가 VT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이 식이. 그죠? 즉 VD가 VG 빼기 VT보다 크거나 같다. 그죠? 그 순간이 되면은 드레인 근처에서는 디플레이션이 일어난다. 즉 커런트가 흐르는 게 더 이상 가속화될 수가 없다. 원래는 여기서 커런트가 쭉 증가잖아요. 증가한 이유는 사실은 VD가 커지면 커질수록 VD에 의한 드리프트 커런트가 커지는 거죠. 전기장이 커지는 거잖아요. 이 가해지는 전압이 커지면서 전기장이 강하게 걸리니까 전류가 점점 증가하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는 더 이상 이 인버전 레이어가 없네. 갑자기 디플레이션 내전이 나오네. 디플레이션 내전에서는 얘가 드리프트 강하게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커런트가 더 이상 강해지지 않아요. 얘가 전압을 넣는다 해도 얘가 가해진 전압이 더 이상 얘네들을 드리프트 시키는 데 쓰이는 게 아니라 이 디플레이션 내전이 넓어진 데 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커런트가 세츄레이션 된다 여기서. 그 세츄레이션 되는 포인트 전압, 그게 그 전압 그 순간이 여기가
VG 빼기 VT잖아. 그럼 우리가 VD에다가 VG 빼기 VT 넣으면은 이게 넣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VG 빼기 VT의 제곱 빼기 2분의 1 VG 빼기 VT 제곱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세츄레이션 커런트. 그죠? 그럼 이제 이 세츄레이션 커런트가 되는 위치는 그죠? VG 값에 이렇게 결정되겠죠. VG 값이. VT는 어차피 상수니까, 그죠? VT는 상수니까 이 세츄레이션 커런트를 결정하는 건 결국에는 VG라는 게이트 잔압이 결정하는 거죠. 여기서 보면 게이트 잔압이 커질수록 1V, 뭐 2V, 3V, 4V 커질수록 어떻게 돼요? 세츄레이션 커런트도 점점 증가하고, 그죠? 게이트 잔압에 따라서 지금 게이트 잔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지금 드레인 볼테이지를 바꿔주는 거니까, 그죠? 또 이 세츄레이션이 시작되는 이 전압의 위치도 점점점 커지죠. 이렇게, 그죠? 왜? 세츄레이션에는 포인트 전압이 VG 빼기 VT니까 VG가 커지는 만큼 얘도 커지는 거죠. 우리가 이걸 갖다가 보면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 우리가 이게 인버전 게이트 바이어스에 의해서 여기가 지금 게이트 바이어스를 보는 상황입니다. 그죠? VG를 가해서, 그죠? VG가 지금 VT 이상인 상황이에요. 지금, 그죠? VT 이상의 VG를 가해줘갖고 지금 채널이 여기서 커런트가 지금 잘 흐르게 만들었죠. 지금 이렇게. 근데 이 상황에서 커런트가 안 흘러요. 왜? 지금 VD를 안 깔기 때문에 지금 에너지가 똑같으니까 커런트가 안 흐릅니다. 지금 여기서 이 상황에서. 여기서 우리가 이 드레인 쪽에 VD를 가해줘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게이트가 플러스를 가했으니까 등록까지 플러스를 가면은 밴드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 중간 채널 쪽에 뭐가 생기죠? 밴드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휘죠. 이 얘기는 즉 일렉트론이 여기서 이렇게 드리프트로 이용할 수가 있다. 그죠? 이 내부에서 이 전기장이 있다는 거잖아요. 밴드가 피었다는 거는 이 전기장에 의해서 여기는 전자들이 이렇게 드리프트 이동한다. 그래서 얘가 이 VD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드리프트를 시키는 전기장이 세지면서 전자가 더 많이 이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잘 움직이는 거죠. 여기서 이제 근데 만약에 VD가 세츄레이션 포인트에 도달해요. 그 이상으로 가봐요. 그러면 VD가 점점 커져갖고 지금 얘가 너무 많이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지금 너무 많이 그죠? 원래 위치가 여기서 원래는 원래 위치가 여기였잖아요. 이렇게 원래 있었는데 원래 위치 되면서 너무 내려가 버려요.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잘 보면은 여기서 이제 그래프가 똑같은데 여기가 지금 페르미 레벨이 지금 이게 한쪽이 강도를 VD에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거잖아요. 페르미 레벨이 그죠? 전압에 의해서 전압 차이에 의해서 지금 요만큼의 이만큼의 지금 전압차가 지금 VD라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죠? 이게 전압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 전압차가 VD고 그러면은 지금 사실은 이 내부 페르미 레벨이 사실은 페르미 레벨이 약간 이렇게 이어지게 돼요. 페르미 레벨이 EF가 여기서는 이 밑에서는 페르미 레벨이 지금 이렇게 이어져요. 대충 이렇게 이어지는데 EF인데 이게 잘 보면은 밴드가 여기가 너무 휘다 보니까 페르미 레벨의 위치에 의해서 이게 마치 얘 입장에서 보면 여기서 보면은 밴드가 마치 여기가 디프레션 되는 거랑 같이 페르미 위치가 잘 보면 이게 좀 휘다 보니까 그렇죠? 휘는 과정에서 페르미 위치가 N보다는 P에 가깝게 혹은 밴드 중간에 가깝게 그죠? 오히려 쾌라가 여기서 오히려 없어지는 현상인 거죠. 요 위치가 그죠? 밴드가 휘어지면서 페르미 레벨의 위치가 그러니까 더 이상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이만큼
이렇게 이만큼의 이제 VD 세츄레이션이 걸리고 세츄레이션. 나머지 전압은 사실은 이 세츄레이션 일으키는 여기 이제 걸리는 게 아니라 이 디프레션 레지언을 더 넓힌 데 쓰는 겁니다. 사실은 나머지 전압이. 그래서 우리가 전압을 아무리 많이 가해봤자 세츄레이션부터 이후에는 더 이상 커런트가 증가하지 않는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이어서